안녕하세요. 꿈꿀 박기원입니다. 홈페이지 쉽게 만들기 강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HTML5 updat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5 updat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AJLKN이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이 여러 개의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다운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홈페이지를 수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HTML5 업닷넷에서 제공하는 이 템플릿들의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때와 모바일에서 사용할 때 그 디자인이 최적화된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HTML5의 규격과 CSS3의 규격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HTML이라고 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만드는 그 규격이 버전 5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특별히 HTML 이 형식의 파일은 그 데이터, 정보에 집중하고 그리고 스타일, 즉 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CSS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좀 더 강력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100% 프리로 제공을 하는 이 템플릿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의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스텔라라고 하는 이 템플릿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은 모두 범용적인 그런 이 홈페이지, 즉 일반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홈페이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특징들,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템플릿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템플릿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내가 구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의 템플릿을 다운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공하는 스텔라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는 데스크탑에서 볼 때와 또 태블릿에서 볼 때, 그리고 태블릿의 세로 방향에서 볼 때, 그리고 모바일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특성들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스크탑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태블릿일 때는요, 가로 방향의 태블릿일 때는 거의 별 차이 없이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보실 수 있고요. 세로형 태블릿의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약간 이동을 하면서 그 화면에 또 최적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의 경우 그 폭이 작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을 하지 않아도 단지 세로로 스크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이 각각의 템플릿들은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스텔라라고 하는 이 템플릿이 지향하는 바는 여기 상단에 이렇게 메뉴바가 있는데 이 메뉴바를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 안에서 상하로 아티클이 있는 그런 섹션의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상단에 있는 이 메뉴바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 소스를 수정을 하면서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링크를, 그런 메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스텔라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그 모든 정보를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바일 페이지입니다. 데스크탑 뷰나 태블릿의 뷰에서는 이 상단의 메뉴바가 이렇게 보이는데, 모바일의 경우 상단의 메뉴바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다른 페이지로 가는 그 메뉴를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는 구조 자체가 그 메뉴바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런 run more라든가 이런 링크를 통해서, 이런 버튼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텔라라고 하는 템플릿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것에서 이 템플릿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원페이지 소스, 원페이지 스크롤 방식의 그런 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다른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불편한 점을 감수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스텔라라고 하는 이 템플릿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XE, 저희가 홈페이지 쉽게 만들기에서 강좌를 하고 있는 그 XE에서 바로 윙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스텔라 레이아웃을 XE용으로 이렇게 포팅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시면 XE에서 이 스텔라 템플릿에서 제공하던 모든 소스들을 활용해서 제가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템플릿을 수정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로 이 엑스프레스 엔진 XE에서 스텔라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비슷한 그런 이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오직 1차 메뉴만 지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스크탑에서는 메뉴바가 나타나지만 모바일에서는 이 메뉴바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 강좌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텔라 템플릿을 활용해서 수정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 샘플 홈페이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인데요. 그 교회 소개에 대해 소개를 간단하게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스텔라 템플릿을 다운을 받겠습니다. 스텔라 상단에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 또는 HTML5 업닷넷에 스텔라라고 하는 요 템플릿의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템플릿을 다운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시면 HTML5 업 stella.zip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 다운받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압축을 풀면 똑같은 폴더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폴더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안에는 5개의 파일과 2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HTML 형식의 파일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와 읽어보기에 해당하는 텍스트 파일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 그림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set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CSS, 폰트,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사스라고 하는 그런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고요. 일단 직접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스텔라 템플릿에서 보았던 그런 이 형태의 그런 파일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그곳에 이 index.html 또는 index.htm 또는 index.php나 ASP와 같은
인덱스 파일을 제일 먼저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홈페이지든 첫 페이지는 바로 인덱스점 여러 형식의 그런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선권이 있는 것이 바로 index.html 또는 index.htm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웹페이지의 수정을 이 아톰이라고 하는 웹 에디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다운받은 html5 up.stella 그 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 그 밑에 있는 파일들이 여기에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지금 열려 있는 다른 페이지들은 다 닫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그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여기에 그 내용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잘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다 보이게 하는 방법은 뷰에서 toggle soft wrap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스들, 즉 태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톰이라고 하는 이 웹 에디터는 이렇게 중요한 태그들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그리고 그 속성의 값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글자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그 내용들을 찾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앞서서 먼저 수정을 하려면 몇 가지 준비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 스텔라 템플릿을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간단한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이 로고 파일, 그리고 교회 소개에 들어갈 각각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교회 사진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을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로고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로 간단하게 하나 그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바탕색이 짙은 색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요. 여기에 따로 검정색으로도 나중에 뭐 다른 용도로 쓸 때가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준비도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아톰 웹 에디터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TML, index.html 파일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 파일은 크게 HTML이라고 해서 태그를 열어주고, 그리고 맨 하단에 HTML을 닫아주는, 그래서 닫는 태그는 슬래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HTML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HTML 안에는 헤드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바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헤드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태그와 헤드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태그를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안에 그 속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디 부분도 바디가 시작했다, 또 맨 끝에 그 내용들이 지나고 나서 바디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태그를 통해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그런 이 내용들이 이 바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에는 그 타이틀 부분, 그래서 홈페이지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그 내용,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타 태그라고 해가지고 이것의 속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링크라고 하는 이 태그를 사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스타일 시트는 이 홈페이지에 그런 이 각각의 디자인들을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그런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다운받았던 그 에셋 폴더 안에 있는 그 CSS, 그것을 불러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여기에서 스타일 시트를 main.css 이 파일을 불러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main.cs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파일 안에 여기에 이 사이트에 있는 각각의 디자인 요소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또 CSS 파일이 3개가 더 있는데, 여기서 IE8이라고 하는 것과 IE9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8과 9에 해당할 때, 즉 그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CSS입니다. 참고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들면서 이 공인된 CSS, 그러니까 공인된 스타일보다는 자기들만의 고유의 그런 좀 더 그 기능성이 있는 그런 스타일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그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호환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CSS를 작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이 CSS는 이제 조금 이따 잠깐 다루겠지만, 그 어떤 아이콘들을 미리 설정을 해서 아이콘을 그런 그림이 아니라 글자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설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치껏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고쳐 볼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모든 내용은 이 바디 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여기에 스텔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요 위에 이제 어떤 로고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로고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 로고 파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img라고 하는 것은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태그입니다. 자, src라고 하는 것은 그 소스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지스 안에 logo.svg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에 images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에 보면 logo.svg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로고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태그를 수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림 파일을 요 이름으로 여기다 저장을 해 놓으면 바로 그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 교회용 로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죠. 자, 이것을 그 파일이 이제 요것인데요. 하얀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이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logo.svg라고 하는 것 대신 이렇게 비전 처치 로고 w.png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파일에서 세이브, 저는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S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서 자, 세로 고침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세로 고침. 자, 그러면 이 로고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스텔라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이번에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스텔라라고 하는 것에 글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보니까 H1이라고 하는 태그에 둘러싸여서 스텔라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보는 것처럼 꿈이 있는 교회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커맨드 S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요, 꿈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just another free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just another free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눈치껏 보면 여기 HTML5 up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밑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는 것은 링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링크를 나타내는 태그가 바로 A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HTML5 up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우스가 갈 때 그 링크에 가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태그는 시작 태그가 있고 끝 태그가 있습니다. 즉 태그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A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것이 끝나는 그 /A라고 하는 태그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표가 있는 부분까지, 자, 이 부분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작업해 놓은 그 홈페이지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눈에 보이기 불편할 뿐 실제 홈페이지에서는 이것과는 다르게 보이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면은요,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 부분은 이렇게 소망합니다 해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작성되었습니다 해서 끊어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엔터를 눌러서 줄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즉, 이 태그 상태에서 이렇게 빈 공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그에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그 excu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란들은 하나도 이 홈페이지에 직접 반영이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줄을 바꿔주는 그런 태그를 사용해서 바꿔주는데요. 그 태그는 P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BR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 P 태그와 BR 태그는 약간 다른데요. P 태그는 P와 그 /P라고 하는 이 연다 닫는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의 문단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BR은 눈으로는 문단처럼 나눠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눠지지 않은, 단지 시각적으로만 분리가 된 그런 이 행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BR 태그를 그리고 이 BR 태그라고 하는 것은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런 이 부분이 따로 필요가 없이 그냥 BR이라고 하는 그 태그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줘야 될 그런 부분에서 이 BR 태그를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하신 후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윗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뉴 부분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교회 소개, 교회 지향점, 그리고 2018년 교회 목표,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
그리고 초대 말씀 연락처로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참고로 그 꺽쇠, 느낌표, 그 다음에 대시 대시, 그리고 대시 대시, 꺽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단지 설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 그런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글자들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교회 소개, 그리고 두 번째 퍼스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의 지향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컨드 셀렉션이라고 하는 세컨드 섹션이네요. 세컨드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2018년 목표, 그리고 get started라고 하는 부분을 양육 안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자,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서 수정된 것을 확인해 나가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작업을 했는데 뭔가 틀렸다 그러면 이 컨트롤 Z, 커맨드 Z, 그래서 뒤로 가기, 이 언두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바로 전 상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이상한 그런 이 글자들로 잔뜩 쓰여 있는데 이것은 샘플로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이 글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 뜻들은 있지만 우리는 그런 뜻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섬, said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교회 소개라고 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said 해가지고 RP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항상 이런 이 p 태그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 본문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미리 준비한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run more를 여기서는 이제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run more도 여기에 run more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죠. 그래서 더 알아보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generic html이라고 하는 그 파일인데요. 자, 그 파일은 여기에 있는 이 generic.html, 즉 인덱스와 같이 있는 이 파일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뭐 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겨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을 때 이 파일을 수정을 해서 또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 파일부터 먼저 수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generic html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일단은 놔두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진이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그 img라고 하는 것이 사진이 들어가는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미지 폴더 안에 pic01이라고 하는 jpg 파일입니다. 즉 이미지 폴더 안에 pic01, 즉 pic01 이 파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파일은 열어보면은 네모나게 생긴 파일입니다. 뭐 아무것도 그냥 그라데이션만 나와 있는 그런 파일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은 네모나지가 않고 동그랗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냐면 이것은 CSS를 통해서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는 파일을 요만큼만 요런 형태로 보여주게 미리 스타일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네모난 파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준비한 이 교회 사진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똑같은 자리에다 놔두시고요. 자, 이것은 제가 다니는 교회 사진인데요. 그 샘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져온 그림 파일, 이것도 네모난 파일인데요. 자, 그 제목을 pic01 그거 대신 방금 전에 가져온 파일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또 수정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뭐 그럴듯하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교회 지향점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여기에서 세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지향점이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내가 세 개를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나타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그나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소스에 마그나 베레로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지향점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 아래 또 입섬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치껏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리고 아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아메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 그리고 돌로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돌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뭐 시대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첫 번째 것에 밑에 있는 거 미리 준비한 그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뭐 글씨 찾아서 글씨로 대치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저장을 하시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run more 라고 되어 있는 거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글이 더 낫겠죠? 더 알아보기 저장을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원래는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었죠. 자, 이것은 자,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것,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 폰트로 아이콘을 구성을 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폰트어썸.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형태의 아이콘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서 제공되는 이런 각각의 아이콘들을 내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딤드 되어 있는 것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프로라고 하는 이런 이 마크가 뜨는데 이것은 이제 프로 버전, 즉 돈을 내고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돈을 주지 않고도 뭐 내가 쓸만한 그런 아이콘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이 글들과 가장 유사한 그런 형태의 그런 아이콘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 위에 스펜 클래스 아이콘 메이저 스타일 FA 코드.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FA 다시 코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FA 다시 다음에 이 내용, 여기에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 폰트 어썸에 있는 이 아이콘 밑에 있는
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지금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child, 그 어린아이거든요. 예, 특별한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냥 어린아이 그 아이콘을 찾아서 child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코드는 참고로 요거죠, 요거. 그래서 코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child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맨 하단 쪽에 보면 유저라고 하는 그런 아이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유저, 그리고 세 번째 시대를 섬깁니다. 그 아픈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다이아몬드 대신 앰뷸런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색깔이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아마 스타일 1, 스타일 3 뭐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소스를 수정을 하면서요. 내가 이런 부분은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세컨드 섹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섹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주석이고요. 그 섹션 아이디 세컨드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섹션이 끝나는 여기에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를 그냥 딜리트 해주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또 한번 밑에다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섹션 부분을 카피해서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위치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언두를 해서 지웠던 것을 다시 복구를 시키고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섹션에는 id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가 second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id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바로 메뉴에서 2018년 목표라고 하는 것을 눌렀을 때 이동할 그런 이동할 A라고 하는 링크의 소스가 second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샵 세컨드. 그래서 이 second라고 하는 이 이름과, 그러니까 즉 샵 세컨드라고 하는 그 링크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ID 세컨드라고 하는 것을 맞춰 주셔야 그것이 오류가 생기지 않고 그 자리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을 그대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id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괜찮지만, 만약에 이것을 지우거나 또는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다시 추가를 했을 때 똑같은 id 값을 가지고 있으면 링크를 눌렀을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사를 해서 더 추가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id 값을 적당한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놓고요. 그리고 복구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5개 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칸에 이제 그 길게 내용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지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2018년 목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입섬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18년 교회의 목표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저는 그냥 요절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 붙여넣기 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놨는데 보니까 여기 이사야 뭐 51장 10절 이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잘라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소스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BR 태그를 하나 집어넣고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서 줄이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5012를 50명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 5012 이거를 50명 그리고 뭐 에티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1 제자 양육 그렇게 똑같이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500명의 이슬비 전도 카드 2400시간의 기도의 재단 15,000시간의 단기 선교 헌신 5,000시간의 사회봉사.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좀 다르죠. 자, 명이라고 하는 글자,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상당히 커서 보기에 부담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쬐끄만하게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줄 때 그 명자 앞에서 자,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좀 어려운 거지만 스타일, 폰트 사이즈 이것을 12픽셀. 자, 그리고 태그를 닫는 거. 자,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을 했으니까 스팬이라고 하는 걸 또 닫아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스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div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태그입니다. 단지 그 어떤 속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는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 태그인데요.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와 div라고 하는 태그요. 자, 그런데 스팬과 div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팬은 그 줄이 안 바뀌는데 div는 줄이 바뀝니다. 즉 그래서 여기에서는 50명 만약에 여기서 div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하면 명이 아래로 내려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그 동일한 그런 줄로 쓰이기 위해서 스팬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태그, 그러나 div처럼 줄이 바뀌지 않고 그냥 한 줄로 쓰여지는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스타일을 부여를 하는데 폰트 사이즈가 12픽셀로 이 명을 표시하라. 그래서 스팬이라고 하는 열고 닫는 것 안에 있는 명자를 요것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장을 해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명자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스팬에 해당하는 그 태그를 카피해서 계속 그 명자 앞에 시간 앞에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스팬을 열었는데 스팬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자 뒤에다가 있는 스팬을 슬래시 스팬을 꼭 그 자리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자, 여기에도 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폰트 어썸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을 적당한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1 제자 양육은 북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슬비 전도 카드는 아무래도 편지니까 엔벨로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페이퍼. 자, 그리고 단기 선교, 이것은 랩탑 대신 페이퍼 플레인.
자, 그리고 마지막 것은 스트릿 뷰라고 하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지도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뭐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안에서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이것은 참고로 두 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뭔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 왔습니다. 자, 원하시는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또 run more라고 되어 있는 거 더 알아보기. 자, 저장. 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밑에 어떤 내용을 쓸까? 여기에는 이제 버튼이 두 개가 있어서 물론 버튼 하나를 지워도 상관은 없지만요. 그래도 그것에 있는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자, H2라고 하는 부분에 참고로 H2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H1 그리고 H2 뭐 H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그 부분을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 그래서 자, 성경 공부로 초대하는 그런 글을 한번 적어봤고요. 또 저장.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버튼 두 개는 get started 대신 양육 과정 신청.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신청하는 그런 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어떤 공부가 있는지 그 자세히 알아보기 그런 내용이 또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 밑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바깥에 푸터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뭘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초대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BR 태그를 하나를 넣어주면 좀 더 깔끔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run more를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더 알아보기.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 요 부분에 이제는 뭐 대충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겠죠. 어드레스, 뭐 어드레스에 그 어드레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 뒷부분은 뭐 삭제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폰, 뭐 전화번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참고로 이런데 이제 이메일은 보통 교회에 이 도메인을 사용한 그런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일반 좀 공식적인 그런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좀 덜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이 SNS를 사용해서 링크를 걸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물 표시 있는 이 샵 부분에다가 그 각각의 그런 이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의 주소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드리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쓰신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이런 디자인 누가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대로 좀 놔두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면 자,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 한 페이지를 완성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런 더 알아보기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에 해당하는 그런 이 파일의 내용들을 이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 스텔라 템플릿을 사용해서 내가 홈페이지를 간단히 수정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그 익스프레스 엔진의 그 스텔라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수정하는 응용하는 그런 방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